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자위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을 긴장하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무기 원조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이를 두고 무기 원조를 거절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기 원조는 곧 전쟁 참여가 되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우리도 북한과 전쟁 중인 국가다, 아직 종전되지 않았다, 전쟁 중에 무기를 다른 나라에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국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익보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1년에는 PKO법 개정으로 평화 유지 활동에 제한을 둬 자위대원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는 범위로 한정된 무기 사용이 자기의 관리 하에 들어온 사람 및 무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넓어졌고 UN 평화유지군 주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3년에는 무력 공격 사태 대처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중 무력 공격 사태법은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무력 공격이 예상되기만 해도 자유권 발동, 공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울 경우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 해당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더욱 적극적인 무력 행사의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으로 실제로 자위대는 여러 나라에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행동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총 11개의 쟁점 법안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안보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된 법안들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반도 등 주변 지역으로 제한됐던 자위대 활동 공간을 전 세계로 확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고 일본과 관련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도 동맹국으로서 자위대 파병 가능, 국회의 사전 승인만 받으면 다국적군 후방 지원에 언제든 출동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협력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주변 지역의 내용이 삭제됐고 미국의 후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더욱 적극적 지원 쪽으로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의 활동 무대는 주변 지역이라는 애매한 한정된 공간이 아닌 전 세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악화됐을 때 일본은 자위대기를 파견해 일본인 1명과 아프간인 14명을 국외로 구출했습니다. 당시 자위대법에는 외국인만 태울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기 파견이 너무 늦다는 비판이 나왔고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에 이번 달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개정 자위대법에서는 해외에서 테러나 분쟁 등의 긴급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본 대사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만이라도 자위대기로 구출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넘어 중추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핵 공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고 자민당과 일본 우익이 끝없이 주장하는 개헌은 전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면서 러시아와는 각을 세우고 있어 전쟁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동에 러시아는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쿠릴 열도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면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자위대기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위대기 파견의 최종 조정.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의 일환으로 PKO법에 따라 자위대 수송기를 우크라이나나 주변국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2003년 이라크 지원을 위해 수송기를 파견한 이래 19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지원 수송기라고 해도 자위대가 직접 나서게 되면 러시아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지원 물자 수송이라면 굳이 자위대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도 적지 않아서 키시다 총리가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오해가 풀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총리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자위대원의 안전도 신경이 쓰이고 일본이 어떤 국제 공헌을 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겠지요. 키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파견에는 찬성한다. 단지 일장기를 단 자위대 항공기가 전시하에 우크라이나 하늘을 날게 된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참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은 이해할 수 있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고 싶다. 어쨌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도 러시아에서는 참전으로 간주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구소련끼리의 분쟁에 끼어들고 있는 것인가? 일본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홋카이도는 정말로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 물자를 수송하는 것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된다. 주변국으로 운반한다면 자위대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자위대가 전쟁 실적을 올리기 원한다. 왜 타국의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관여하도록 하는 거야? 자위대분들을 정치인의 퍼포먼스와 타국의 전쟁 비즈니스에 가담시키지 말아라.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적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최단거리 3.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그렇게도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요? 일본은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놓치지 않고 군사력을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타겟은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자국민의 안전, 심지어는 동맹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며 한반도에 자위대를 출동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찬성하는 세력까지 있습니다. 만약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작전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